뼈가 약해져서 쉽게 부러지는 골다공증 환자가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고관절, 즉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 사망 위험이 커져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골다공증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내분비내과 안지현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골다공증에 특히나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나라 50대 이상 여성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같은 연령대의 미국 여성에 비해서 3, 4배가량 높고 또 50대 이상 남성도 미국에 비해서 골다공증 유병률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50대 이상 남녀 모두가 골다공증에 아주 취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여성은 3배에서 4배 정도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남성은 2배 정도 높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발병률이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의 뼈는 태어난 이후에 몸의 골량이 꾸준하게 증가해서 30대 중반에 최고점에 이르러서 최대 골량을 가지게 됩니다. 최대 골량에 도달한 이후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남녀 모두에서 골량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젊을 때부터 축적된 최대 골량이 적은 경우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골 소실이 많은 경우에 골다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최대 골량이 낮고 또 여성 호르몬이 뼈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50세를 전후해서 폐경기를 기점으로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골량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남성보다 골다공증이 더 잘 생기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골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또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도 그 원인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타고난 것도 서양에 비해서는 동양이 약한데 또 여성이 더 약한데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골다공증이 발생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골다공증 위험 요인에는 사실 선천적 유전적인 요인도 크고 후천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전적인 요인이 골밀도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전적인 요인이 골밀도의 70%가량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이외에 다른 후천적인 요인으로 저체중이나 지나친 다이어트나 지나친 음주나 카페인 섭취, 흡연,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것들을 치료적인 목적으로 투여받거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은 특정 질환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부모님이 골다공증 증세가 있으셨다면 이 자녀분들은 그런 골다공증에 대한 예방책도 미리 챙겨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키가 크고 작거나 이런 체형도 골다공증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뼈에 체중이 가해지는 것이 뼈에는 좋은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골밀도를 좋게 하고 뼈의 강도를 유지하는 데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저체중은 오히려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비만은 오히려 반대로 골밀도를 좋게 하는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지방 같은 몸 안에 있는 지방질 같은 경우는 그 무게에 의한 효과를 배제하고 나면 오히려 골밀도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비반해지는 것을 권하진 않습니다. 키는 사실 키가 크면 골밀도가 좋게 측정될 수는 있는 요인은 될 수 있지만 골다공증과의 상관관계는 아직 연구마다 조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키 자체와 골다공증과의 상관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키가 크면 왠지 더 뼈가 튼튼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키와 골다공증에는 크게 상관관계는 우선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골다공증, 골밀도가 감소하는 원인 중 하나가 여성들의 경우 출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는 출산 후에 1년 내에 임신하면 골다공증 위험이 커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무엇입니까? 네. 임신 중에서부터 모유 수유를 하는 기간에는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무기질인 칼슘이 모체에서 아기에게 상당량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일반적으로 임신을 전후해서 골밀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데 출산을 하고 모유 수유가 중단되면은 이후에 다시 서서히 골밀도가 회복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이내에 단기간에 다시 임신을 하게 되면 골밀도가 회복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출산 때문에 여성들의 골다공증 발병률이 더욱더 높아진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골다공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골다공증은 사실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뼈가 작은 충격에 부러지기 쉬운 상태를 말하는 거지 특별히 어디가 아프거나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는 병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골다공증이 많이 진행해서 오히려 골절이 발생하고 나서야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척추 압박골절 같은 경우는 발생해도 느끼지 못하고 계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척추 앞부분이 주저앉아서 키가 줄어들거나 허리가 앞으로 굽거나 한 경우에 골다공증을 의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또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표현하신 만큼 네. 정말 골절 상태가 오기까지 발견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우리나라 골다공증 환자들이 좀 자신의 증상과 상태를 잘 인지하는 편입니까? 우리나라 경우에는 골다공증 유병률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지율과 치료율은 걱정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예. 조사에 의하면 여성 골다공증 환자 10명 중에 8명은 진단받지 못하고 있고 10명 중에 9명 가까이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남성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 10명 중에 9명 가까이가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장년층 분들은 정기 검진을 통해서 이런 발병률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중장년층은 물론 이 젊은 층에서도 골다공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 정리해 주시죠. 네, 가장 먼저 무리한 다이어트나 과도한 카페인 섭취, 음주, 흡연 같은 위험 요인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이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칼슘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공급원이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이 될 수 있겠고 비타민 D는 연어나 고등어와 같은 생선류에 비교적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음식보다는 햇볕을 쬐어서 피부를 통해서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네. 규칙적이고 적절한 운동은 골밀도를 높여주고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근력이 강화되고 균형 감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골절 예방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골다공증 자체는 증상이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위험 요인을 잘 파악해서 적절한 시기에 골다공증에 대한 검사를 받아서 조기에 진단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이 예방법을 잘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안암병원 내분비내과 안지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떠한 질환이든 건강한 생활 습관이 우선일 것 같은데요. 중장년층 분들은 특히나 이 생활 습관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요즘 다이어트 하는 분들 많으신데 예. 골다공증에는 치명적이네요. 이 다이어트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칼슘과 비타민 D 챙겨 드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